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루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16년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짜를 생각 않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시청률이 0.2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0.3, 0.4, 0.5%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위는 아침 루틴에 따라서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울금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떤 때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술을 안 마셨거든. 햇반도 먹고 토마토도 먹었어요. 어제 까치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해 갖고 와서 먹어가지고 반찬이 남아요. 어제 울금을 내가 새벽에 먹었나 헷갈리네. 이미 먹은 거예요. 뭐 먹었든 안 먹었든 이미 먹었는데 뭘. 제가 유튜브 하려고 이걸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글을 그리는 거, 쓰는 것하고 그리는 건 달라요. 쓰는 건 그냥 막 써 내려가는 것이고, 그린다는 얘기는 모음과 자음을 인격처럼 와가지고 뭐 이응, 한글 이응만 써요. 이응 쓸 때는 양기수 쓸 때 이응을 쓰고 이응 쓸 때는 이응만 생각해요. 그다음에 야 쓸 때는 야만 생각하고 다시 이응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글 쓸 때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 글이 예쁘게 나와요. 간혹가다 글이 안 예쁜 경우는 제가 버스 흔들리는 버스에 썼던지 아니면 이제 그리지 않고 그리는 걸 건너뛰고 바로 써서 이제 그런 경우예요. 우리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글을 그려도 나중에는 처음에만 그리지 나중에 써내려가도 똑같이 그린 것처럼 예뻐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정도 됩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멈춰서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또 비밀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책을 필사할 때 책 내용도 적고 거기에 제 생각을 덧붙이거든요. 칭찬할 때 특정 행동, 특정 부분을 분명하게 예를 들어 칭찬하세요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냥 오늘 옷이 너무 예쁘다라는 것보다 오늘 청바지 핏이 너무 예뻐. 청바지 핏이 뭐지? 너보다 더 예쁜 나이는 본 적이 없어. 칭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내 칭찬받고 있구나. 나의 어떤 점을 얘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남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칭찬하는데 얘는 청바지 핏 등등 디테일하게 칭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서로가 좋은 겁니다. 받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 헤어질 수 없는 이유라고 적어놨네요. 남녀 관계에서 참 별 볼 일 없어.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데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해. 내 눈엔 여자는 너만 보여. 이걸 수십 번씩 말하니까 여자가 못 헤어진대요. 신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절실하게 찾으면 있고 절실하지 않으면 없다. 꼰대라고 유튜브에서 적어놓은 거 따온 것 같아요. 신은 계십니다. 그래야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게 나중에 혹시가 아니지 죽었을 때 이익입니다. 믿자야 본전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끄덕끄덕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사람은 내가 너한테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너를 만난 게 아닌데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속내를 다 털어놓습니다. 듣는 자가 이겨요. 실제 제가 카예행 고울짐에 고울이 고객이 울었다. 고객을 울린다는 말인데 고울이 그겁니다. 실제로 제가 십몇 년 전에 우연찮게 고객이 눈시울을 갖다가 붉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뭐 돌을 많이 닦은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저도 갑자기 미쳐가지고 2시간 넘게 얘기를 들어줬어요. 끄덕끄덕 하면서 집중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냥 수다 떨다가 깊어지더라고 얘기가. 자기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 20대부터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힘들었던 얘기 얘기할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때 제가 보험 올 때인데 기수야 나 이런 암보험이 좀 부족해, 상해보험이 좀 부족한 걸 자기가 먼저 전화 오더라고. 싫어합니다. 싫어. 제 유튜브는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제 메모, 교보 가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메모는 내가 만든 뭐 비서다, 나의 비서다. 그냥 챙겨주잖아요. 메모해라니까 딱 메모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주왕님, 처음에 주왕님께 인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주왕님 편한 밤 지내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대박 나십시오, 주왕님. 주왕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 조건 없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왕님.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쑥이 누나가 계셔요. 쑥이 누나. 약간 발음을 세게 해서 쑥이 누나가 계신데 몇 년 동안 안 만나다가 우연히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나지 않아요. 하루에 제가 2,000원씩 입금해 드립니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분하고 술 먹자 온 것도 아니고 귀찮게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생각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친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시 같고 좋게 얘기하면 지혜로워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 누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뭐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편해요. 만나면 어떤 얘기해도 다 받아주고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캐치를 해버려요. 다른 거 인간 큰 거 안 바래요. 항시 제가 기대도 안 했을 때 힘들 때 카톡이 옵니다. 기수씨 오늘도 기수씨 유튜브 끝까지 다 봤어. 좋아요 3번째로 꾹 눌렀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2,000원인데. 주왕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데 귀여워요. 제가 좋게 보나 봐요. 좋게 보면 다 귀엽지 뭐. 어제 제가 63번 버스를 거의 처음 탔을 거예요. 시흥 은계지구에서 저기 뭐 안산 뭐 이런 데로 가는 버스 같아요.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타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잠바 입고. 제 앞에 딱 앉았는데 제가 자리를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와, 담배 냄새가 나는데 제 지인 같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
와, 제가 담배를 제가 10년 끊어 봤거든요. 지금은 전자담배 피는데 혹시 연초 피시는 분들 계시면은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담배 끊어 보고 그걸 맡아 보니까 똥 냄새보다 더 못해요, 사실은. 아,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혹시나 실수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가 연초 필 때는 물어보세요. 내 옷에서 냄새 나느냐 안 나냐 물어보세요. 저는 저한테 "기수야 너 전자담배 냄새 좀 나."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참는 사람보다. 알려줘야 돼, 저 사람이 약간 잘못된 것은. 거의 그 정도 가볍잖아요, 내 전자담배 피는 거니까. 저는 페브리즈도 있고 향수도 있어요. 제가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담배 피시는,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갑이면 상관없어요. 을인데 내가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해야 되는데 일반 담배를 연초를 핀다? 그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담배 안 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 지금도 담배 냄새도 앞에 피우면 도망다녀요. 그래서 전자담배로 바꾼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닌겔 닌겔을 꽂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몸살 났다고. 저도 어제 일이 정말 안 풀렸어요. 아마 일한 일에 처음 같아요. 버스를 탄 모르는 버스를 타요. 인제 거의 다 가 봤으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막 카센터가 막 보입니다. 큰 길에 막 쫙 있어요. 근데 어제는 한 5km가 하나씩 나오고 내리기도 애매해요, 허벌판이라서. 그래서 한번 타고 가 보니까 계속 27번, 61번 계속 아파트만 도는 거예요. 역곡에서 시작했는데 안산 61번 거의 종점까지 가 봤네, 거의. 공단. 안산 공단을 가면은, 원래 공단 인천 같은 경우는 틈새 카센터 큰 데가 있거든요. 안산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 안산역 그 뒤에로. 와,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이게 일이 일이 안 풀릴 때는 오히려 일을 안 넣는 거잖아요. 몸은 더 편해 사실은. 일을 안 하니까 계속 버스 안에서 찾으러 다니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는 육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때가 오히려 더 피곤한데 전체적인 피로도는 일이 안 될 때가 훨씬 피곤해요. 이게 뭔 얘기냐? 내가 감정 관리, 생각 관리를 못 하면은 몸살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노동하는 것보다, 노동에서는 몸살이 안 나요. 근데 내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감정, 에너지 낭비, 감정 에너지 총량 한계가 있거든. 그걸 다 일에 쏟아야 되는데, 아씨 오늘 왜 이럴지, 뭐 내 인생 왜 이래, 오늘 이렇게 했다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못 찍었을 거예요. 저는 바로 알아차렸죠. 웃자. 이럴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응? 그렇잖아요. 비도 오고 해도 뜨고 바람도 불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 365일, 3650일, 36,050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중에 하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날에 비해서 약간 실적은 부족했지만은 무난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1번을 이제 타고, 안산역에서 61번 타고 부천대에 내리면 바로 집 앞입니다. 근데 그 안산역이 버스 정류장이 이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가서 딱 보니까 61번이 써 있고 방향을 보니까 부천대 방향이더라고. 그래서 한 15분을 기다렸어요. 차가 와서 타려고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천 방향이죠 그랬더니 아니래. 분명히 그 이정표에는 화살표가 부천 방향인데, 부천 방향은요 저 뒤에래.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쌍욕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 이정표를 잘못 써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정표 보고 타는 거지 뭘. 아이고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성장했어요. 꼭 누르고 뒤로 갔어요. 부천 방향 20분이더라고. 화가 나죠 사실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때 6시 다 돼가는데 거기서 버스 탔다가는 9시에 도착할 것 같아. 퇴근 시간 맞물려서. 멀어요. 안산에서 막 아파트 돌고 뭐 돌고 버스니까. 생각을 했죠. 전철이다. 바로 이제 건너편에 안산역이 있으니까. 전철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인천 원인제로 들어가자 하고 저 부평까지 갈아타자. 그 계산을 하고 안산역에서 표를 끊고 원인제 가는 그 인천에서 왕십리 가는 전철이 있습니다. 인천행 그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고 전철 이제 그걸 보면서 일단 내려갔어요. 밑에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해선이 떠오르는 거야. 서해선이 갑자기. 맞아, 이거 서해선이 있지. 딱 보니까 또 잘못한 거야. 서해선은 저쪽이야. 근데 안산에서 초지역이 한정거장이에요. 초지에서 소사는 금방입니다. 61번 만에 기다리고 탔으면은 투덜투덜하면서 8, 9시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서해선 타니까 초지까지 한정거장, 초지에서 뭐 소사 뭐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소사 오면 다 왔지.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이게 화낼 일은 없구나.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구나. 다 신의 뜻이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느꼈어요. 이래서 그 61번이 막상 그게 처음에 부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시간 훨씬 많이 2배, 3배 걸립니다. 퇴근 시간 걸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서해선 타가지고. 해석이 전부고 어차피 일은 일어났어요. 다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저 위에 계신 신을 믿습니다. 다 신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만원, 11,000원, 2만원 7명인가 8명인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제가 다 신경 쓰면 큰일 나요. 이거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사실. 그럼 저는 딱 잘라버려요. 일할 때는 일만 하자.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은 퇴근 후에 잠깐 하자. 이 차이가 몸살이 나냐 안 나냐가 걸려 있어요. 우리는 일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저 A란 고객 뭐야. 사장이란 놈은 진짜 뭐 어째.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간이니까. 그때 저는 이제 딱 결정을 해버려요. 저도 찾아와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일할 때는 일만 하자.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이것은 나중에 퇴근 후에 잠깐 생각하자. 그때 생각이 늦지 않아. 어차피 오늘 나왔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비워져요. 고민이 싹 날라갔어요. 6시까지는 차단시켜요. 일할 때는 6시까지는 일만 웃으면서 난 지금 수행 나왔지. 그거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몸살 안 나요. 저 어제 옛날 같은 몸살 심하게 났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메모한 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건 제가 만나는 사람 99%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합니다. 영업할 때 고객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 가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국영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야 계산기 꺼내 1 더하기 1은 뭐야 2야? 국영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죠?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투 이런 건 전부 다 서점에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완전 다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을 일할 땐 써먹지만 인간관계에서 영업할 때 대화할 때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점에 가서 한 30분 책을 봤지만은 모든 우리가 왜 이혼하는가? 서점에 안 가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 몸살 나는가? 서점에 안 가서 몸살 나는 거예요. 100% 확신합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2자 왜 5까지가 1, 2, 3, 4, 5가 있으면 2까지만 가 이해해. 왜 힘든데 쓸데없이 3, 4, 5에서 5까지 가서 오해를 해. 서점에 안 간 사람들이 하루 2만 보도 안 걷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도 7천 8천 명 있을 정도면 몇십 년 걸린 전화번호입니다. 유튜브도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하고 충고를 해요. 제가 사람 만나봐서 최고 말 잘하는 사람이 쑥이 누나예요. 2,000원 주면서 2,000원 주고 칭찬 많이 하네. 그냥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 누나는 대단한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어도 보호망을 하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 굳이 칭찬하네. 저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그 배웠다는 게 국영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겸손하고 말도 참 교양 있게 한다. 저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야. 뭘 서점에 있는 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서점을 안 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서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실제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말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제가 아는 사람 최소한 50%는 서점에 가야 제가 1,000억 원을 빨리 벌 텐데 진짜 한 명도 없네. 제가 지금 알기로. 그리고 중요한 얘기네. 주변에서 가라 엎어야 돼. 서점에 안 가는 사람이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나는 거짓말을 제일 이거 메모해야겠다. 내 문제가 그거였네. 내가 아는 사람 중 서점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맹모삼천지게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서점 가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 이게 뭐든지 하다 보면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누나 같은 경우는 돈 안 들이고도 지혜가 있으니까 저한테 약간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잡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거의 반이 슬기 누나 칭찬이네. 유튜브 다 봤어요. 반복해서 봤어요. 시청률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3번째 꾹 눌렀다고 귀엽게도 얘기를 해.
그게 지혜예요. 말 한마디에 천장빚을, 말 한마디에 보험 10건이 생기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천냥 10억을 벌어줘요. 그 말 잘하는 걸 학교에서 우리는 배우질 않았어요.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웠지. 말 잘하는 거 어디서 배워? 서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점을 안 가면서도 남한테 조언하고 충고해. 2만부 안 그러면서도 조언하고 충고를 해. 그리고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저 그런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는 그 사람 편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날 고치려고 그래. 정이 떨어지더라고. 아, 이 양반 나이가 60 넘었는데 서점도 안 가. 근데 그 사소한 것도 내 편을 안 들어줘. 그리고 나를 갖다가 고치려고 그래. 당랑거철 어불성설입니다.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충격 먹었어요. 제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서점 가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내 실수네. 인간관계의 실수야. 제가 유튜브 제 시청자분들 나이대를 한번 봤어요. 40대 이후가 70%에서 70% 훌쩍 넘었어요. 7, 80%가 40대 이후더라고. 하고 40대 이후가 좋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아. 말을. 우리가 그리고 결정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서점에 가면은 한 장이라도 읽으면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안 가면은 오해하게 돼. 그래서 서점에 가서 또 글도 쓰고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 거야. 지금 말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버벅대잖아. 마무리를 해야 돼 지금. 까먹었네. 이거 다시 못 들어갑니다. 사람은 서점에 가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안 가면 오해하게 된다. 서점에 가면은 좀 팔팔해져요. 왜? 내가 반성하게 되면요 오히려 엔돌핀이 나와요. 저는 가서 오늘 하루 행동하고 책에 써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봐요. 분석을 합니다. 비교 분석을. 내 이 점에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지금처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요. 그게 매일매일 가다 보면은 지금도 신이지만은 저만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진짜 서점 가는 건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서점 가는 겁니다. 어제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일요일날 교회 나오라 하더라고. 교회. 근데 멀어요.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제가 여기 부천대 메가에서 커피 한 2잔 시켜놓고 모퉁이도 배달해주면서 한 3-4시간 정도 책을 읽고 글을 써요. 어떤 책이든 하나님 부처님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 말씀이 나오고 위대한 분들의 얘기가 나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제일 행복해요. 아무도 안 만나는데. 모퉁이는 만나네.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모퉁이 누나는 만나는데 그게 오히려 아무도 안 만날 때 행복하더라고. 잘못했어요. 지금 없던 잘못이 막 생기고 있어. 마무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제목을 횡설수설로 해야 될지 뭘로 해야 될지. 이게 유튜브를 약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10분 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시청률 4,000시간을 채워야 된다네. 그래서 수기 누나가 끝까지 봐주니까 수기 누나만 봐줘도 큰 효과거든요.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저는 오늘 볼링 치는 날이거든요.
유일한 모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점에는 못 가겠네. 바로 볼링장으로 가야 되니까. 좋아하는 오늘 불금, 내일은 또 즐거운 주말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나는 천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루교 교주 양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져서 고개를 좀 오래 더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해서.